안녕하십니까? 정부 규제론 경제적 규제, 독과점 규제 및 불공정 거래 규제 A팀입니다. 해당 PPT 자료를 만드는 데 도움을 주신 이승호하고 강희원하고와 더불어 저는 오늘 발표를 맡게 된 발표자 서예림이라고 합니다. 저희 팀이 이번에 독과점 규제 및 불공정 거래 규제에 대해 다뤄볼 사안은 소위 온풀법이라고 불리는 온라인 플랫폼 중개 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며 해당 법안에 대해 구체적으로 분석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발표의 시간 제한 관계상 미국의 비교 사례를 제외하고 국내 규제 분석에 집중하게 된 점 먼저 양해의 말씀 구합니다. 발표 진행 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로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 자체에 대해 법률안의 내용, 법률안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과 같은 구체적인 사안들을 분석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해당 규제 정책의 결정 과정, 정책 기관에 대해 살펴봄과 동시에 정책을 여러 이론적 모형에 대입하여 좀 더 세부적으로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앞부분에서 제시한 문제점들에 대해 저희 팀이 논의한 개선 방안을 제언하며 발표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앞서 설명드린 대로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을 입법 목적, 적용 범위, 그리고 불공정 거래 행위 금지 조항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온라인 플랫폼 중개 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조 전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조항에 따르면 이 법은 온라인 플랫폼을 매개로 한 중개 거래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 관계에서의 공정한 거래 질서를 확립하여 온라인 플랫폼 중개 서비스 업자와 온라인 플랫폼 이용 사업자가 대등한 지위에서 상호 보완해 나가며 발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 경제의 균형 있는 성장 및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즉, 해당 규제 법안의 입법 목적을 플랫폼 사업장 내의 투명성 제고, 플랫폼 중개 거래 시 공정한 거래 질서 확립, 플랫폼 사업자와 이용 사업자 간의 지위 조정의 세 가지로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온풀법은 기존의 규제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플랫폼 사업장에 대한 규제의 초석이라는 점에서 상당한 의의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온풀법에 명시되어 있는 입법 목적에는 일부 문제점 역시 존재합니다. 우선 목적성이 불분명함을 하나로 꼽을 수 있습니다. 기존의 플랫폼에 관련된 규제 정책을 도입하려는 목적은 플랫폼 간의 경쟁을 활성화시키기 위함이었습니다. 국내 플랫폼 사업장의 경우 지배적인 시장 우위를 점하고 있는 플랫폼 사업자들이 존재하는 상태이기에 신규 플랫폼 사업자의 시장 진입이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이러한 부분을 완화하려던 초기 도입 상태에서 앞서 설명드린 온풀법의 입법 목적과 같이 플랫폼 간 경쟁보다는 플랫폼 사업자와 해당 사업장 내의 이용 사업자 간의 관계에서 플랫폼 사업자를 규제하는 방향으로 변화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달라진 입법 목적에 따라 법안의 내용 역시 방향성이 달라지게 되어 해당 법안의 입법 목적이 상대적으로 불확실하다는 점을 문제점으로 꼽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해당 규제의 과도한 적용 역시 문제점으로 꼽을 수 있습니다. 국내 온풀법 규제의 경우 뒤에서도 살펴보겠지만 적용 범위에 해당하는 사업자는 모두 규제 대상에 해당됩니다. 규제 입법 목적이 위에서 설명드린 대로 플랫폼 사업자들을 규제하는 방향으로 바뀌면서 신생 스타트업 플랫폼 사업자들 역시 동일한 규제 환경에 놓이게 된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중소 플랫폼 업체들이 함께 타격을 받으면서 전문가들 역시 플랫폼 사업자들의 신규 진입이 둔화될 것이라는 예측을 내비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규제 대상에 해당하는 플랫폼의 유형이 제한되어 있다는 점도 하나의 문제점입니다. 중개거래가 가능한 플랫폼에 국한하여 규제를 적용하려고 하기 때문에 플랫폼의 다양성, 다양한 플랫폼의 시장 지배력에 대한 고려가 부족하다는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실제로 다양한 플랫폼을 사용하는 분들이라면 잘 아시다시피 SNS, 가격 비교, 애플리케이션 마켓 등 등지에 우리가 무의식적으로 접하게 되는 지배적인 플랫폼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와 같은 제한된 규제 대상은 비판점으로 꼽히기도 합니다. 입법 목적의 다음으로 해당 규제 법안의 적용 범위를 살펴보겠습니다. 온풀법 제3조에는 규제 법안의 적용 범위가 제시되어 있습니다. 해당 조항에 따르면 규제 적용 대상에는 사업소나 설립 당시 준거 법률에 관계없이 국내 온라인 플랫폼 이용 사업자와 국내 소비자의 거래의 개시를 알선하는 온라인 플랫폼, 그리고 매출액이 100억 원 이내의 금액이거나 중개거래 금액이 1000억 원 이내에서 대통령이 정한 액수 이상인 온라인 플랫폼 중개 서비스업자가 해당됩니다. 그리고 위 조항에 해당되는 플랫폼 사업자가 중개거래상에서 이용사업자보다 우월한 지위를 가지고 있는지는 3조 사항에 따라 판단하고 있습니다. 해당 조항에 따르면 시장 구조, 소비자 및 이용자의 양태와 집중도, 중개업자와 이용사업자의 사업 능력 격차, 거래 의존도, 재화의 특성, 그 밖에 대통령령에 정하는 사항을 판단 근거로 하여 거래상 우월지위를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규제의 적용 범위의 문제점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글로벌 기업에 대해서 규제의 실효성이 존재하는지에 대한 문제점이 있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온풀법 3조 1항에 따르면 글로벌 기업들 역시 규제 대상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국내에서 큰 시장 점유율을 가지고 있는 글로벌 플랫폼 기업들을 살펴보면 이들에 대한 규제의 필요성은 더욱 강조될 것입니다. 하지만 온풀법은 약관 규제법에서 주무부처인 공정위가 형제 대응이 부실한 상태입니다. 이에 따라 강한 시장 지배력을 가지고 있는 일부 글로벌 플랫폼 기업의 경우 규제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도 있어 오히려 국내 플랫폼 사업자들의 피해만 존재하는 상황이 우려가 되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매출액을 기준으로 규제 대상 기업을 선정하는 기준 역시 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온풀법의 경우 3조 2항에서 매출액 기준 100억 원 이하의 기업을 규제 대상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100억이라는 매출액은 기업 매출액으로는 상당히 낮은 금액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플랫폼 시장에 신규 진입하여 성장세를 유지하고 있는 스타트업 기업들 역시 언제든 규제의 대상에 속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포괄적인 규제 적용 범위의 경우 플랫폼 시장 자체의 발전을 저해할 수 있다는 큰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위법 행위의 판단의 기준 역시 모호하다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3조 4항에 따르면 사망에서 설명하는 중개거래상 우월적 지위가 없는 기업은 법률 적용 대상에서 제외가 됩니다. 하지만 이러한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판단하는 것은 공정거래위원회입니다. 따라서 공정거래위원회의 종합적 판단이 내려지기 이전까지 플랫폼 기업들은 불안정한 법적 위치에 놓여 있는 실정입니다. 그렇다면 온풀법에서는 어떻게 불공정 거래 행위의 금지에 대한 사항을 명시하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온풀법에서는 총 5가지의 사항을 불공정 거래 행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이용사업자에게 플랫폼 사업자가 부당하게 구입을 강제하는 행위, 두 번째로 이용사업자에게 이익을 제공하도록 강요하는 행위, 세 번째로 이용사업자에게 부당하게 거래 과정에서 발생한 손해를 전가하는 행위, 네 번째로 위에서 살펴본 3가지 항목 외에 부당하게 이용사업자에게 불이익이 되는 거래 조건을 설정하거나 변경하는 행위, 다섯 번째로 부당하게 이용사업자의 경영활동을 간섭하는 행위가 금지 행위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불공정 거래 행위 규정은 공정거래법의 규정 일부와 비슷하다는 의견이 존재합니다. 따라서 이에 대해 공정거래법 36조의 예시 규정과 비교를 하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구입강제 조항의 경우 불공정 거래 유형 및 기준 별표 1에 26가에 거래 상대방이 구입할 의사가 없는 상품 또는 용역을 구입하도록 강제하는 행위 부분과 유사한 부분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익 제공 강요 조항의 경우 동일 조항 나에 거래 상대방에게 자기를 위하여 금전, 물품, 용역, 기타 경제상 이익을 제공하도록 강요하는 행위와 유사합니다. 세 번째 불이익 제공 조항의 경우 동일 조항 라에 거래 상대방에게 불이익이 되도록 거래 조건을 설정 또는 변경하거나 그 이행 과정에서 불이익을 주는 행위와 유사합니다. 네 번째로 경영 간섭 조항은
동일조항 마의, 거래 상대방의 경영활동을 간섭하는 행위와 유사점을 찾을 수 있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기존의 공정거래법 규정과의 크게 다르지 않은 차별점이 특별히 없는 규제 내용을 통해 해당 규제가 과연 필수적인 규제인지 중복 적용이 되는 문제가 발생하는 규제인지에 대한 의문점 역시 생깁니다. 이렇게 온풀법 규제 법안의 대략적인 내용과 해당 내용의 문제점들을 짚어보았습니다. 다음에서는 해당 규제 정책에 대해 규제 기관과 정책 결정 과정을 이론적인 내용을 적용하여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대로 온풀법의 경우 규제의 주체는 정부 산하의 공정거래위원회입니다. 공정위는 독점 및 불공정 거래에 관한 사안을 심의하고 의결하기 위해 설립된 기관으로서 국무총리 소속의 중앙행정기관이자 합의제 준사법기관입니다. 이러한 공정위는 설립 목적에 따라 시장 내의 경쟁을 촉진하고 재화를 이용하는 소비자들의 주권을 확립하며 중소기업들의 경쟁 기반을 확보하고 경제력이 어느 한 곳에 집중되는 것을 억제하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이러한 내용은 공정거래법 제1조에서도 명시되어 있습니다. 또한 위원회라는 하나의 조직 유형이 가지고 있는 고유의 특성도 존재합니다. 위원회 조직의 경우 하나의 독립적 조직으로서 수평화된 구조를 가지고 있는 조직입니다. 이러한 위원회는 분권적인 조직으로 다수의 공직 내외 전문가들의 참여로 경제적, 사회적 규제 정책을 결정합니다. 그렇다 보니 위원회 조직은 다수의 결정권자의 참여로 결정이 신중하게 이루어질 수 있으며 합리적이고 창의적인 결정이 이뤄질 수도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다양한 이견을 조정하고 통합하는 것이 가능하며 나아가 행정의 안정성과 계속성을 확보하는 데에도 유리합니다. 하지만 다수의 결정권자라는 위원회의 특징은 양날의 검 같은 문제점도 가지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기밀이 누설될 우려가 있고 다양한 의견이 범람하다 보니 경비, 시간, 노력이 낭비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타협적인 결정이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는 점과 책임성의 분산 정도가 크다는 점입니다. 위원회 조직의 이러한 특징 때문에 해당 규제 기관에서 만들어진 규제 법안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거나 방향성 자체가 아예 달라지는 경우가 발생할 위험 역시 존재한다는 의미입니다. 이러한 위원회의 고질적인 문제는 규제 정책의 결정 과정을 살펴보면 더욱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정책 의지를 설정하는 단계에서는 기술의 발전에 따라 IT와 같은 새로운 신사업이 시장에서 급성장하게 되었고 시간이 흐르며 해당 사업 시장 내에서 불공정 이슈가 발생하면서 정책의 필요성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초창기의 정책 목표를 불공정한 갑을 관계를 청산하고 플랫폼 이용자들이 받는 피해를 완화하며 지배적 플랫폼 사업자들의 독과점 문제를 해결하는 것으로 설정했었습니다. 하지만 제정된 법안의 목표는 플랫폼을 이용하는 소비자가 아닌 플랫폼 사업자와 이용 사업자 간의 문제에 초점이 맞춰지게 되었습니다. 해당 규제에 대해 각계에서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면서 아예 규제를 반대하는 입장도, 전체적인 규제를 주장하는 입장도, 일부 대상자에 한정해서 규제해야 한다는 입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현재 플랫폼에 대한 규제 법안 입법이 공정위와 방송통신위원회에서 동시에 진행되면서 규제 법안의 소관을 공정위로 해야 하는지 방통위로 해야 하는지에 대한 논의 역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든 논의 과정들은 해당 규제 법안에 대해 대안을 탐색하는 단계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러한 정책 결정은 전형적인 점증주의적 모형의 형태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점증 모형 역시 정치적 합리성을 기반으로 다양한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것에 의의를 두고 있습니다. 정치적 타협에 의한 정책 결정이 점증 모형의 전형입니다. 그렇게 앞서 설명드린 공정위의 온풀법 역시 한정된 규제 적용 대상, 빠른 입법 과정, 법안의 차별성 부족의 특징에 따라 점증 모형의 형태를 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점증 모형의 구조 하의 규제는 높은 실현 가능성과 정책 결정과 집행이 용이하다는 장점이 있지만 환경 변화에 대한 적응력이 약하다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만약 플랫폼 시장이 지금보다 더욱 다양해지고 커진다면
해당 규제 법안 역시 개정이 필요한 순간이 올 것이라고 예측할 수 있습니다. 또한 다수 중에서도 압력이 큰 이익 집단에게 유리하게 적용될 수 있다는 문제점도 있습니다. 온풀법 역시 앞에서 짚은 문제점에 따라 교묘하게 적용을 피해가는 플랫폼 사업자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 외에도 중요한 대안, 가치가 제외될 수도 있습니다. 로위의 정책 분류에 따라서도 온풀법을 분류해 볼 수 있습니다. 온풀법의 경우 법률로 규제가 표현된다는 점, 독과점을 규제하는 법률이라는 점, 정책 결정 과정에 다원주의적인 특성이 녹아 있다는 점, 그리고 이익 집단이 주도한다는 점에서 로위의 네 가지 정책 분류 중 규제 정책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윌슨의 규제 정치 모형에 따라서는 규제의 편익 대상은 기존의 이익 집단 격인 온라인 중개 거래를 이용하는 사업자이고 규제의 비용을 감당하는 대상은 지배적 IT 사업자, 신흥 IT 사업자를 가리지 않고 온라인 중개 거래 사업자인 IT 플랫폼 사업자들이므로 고객 정치 모형에 가깝다고 볼 수 있습니다. 고객 정치의 경우 규제로 인한 편익을 받는 대상은 특정 집단에 집중되어 있지만 규제 비용을 부담하는 집단은 넓게 분포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앞에서 논의된 분석 내용을 정리하자면 온풀법 규제의 규제 기관은 공정거래위원회이며 점증주의의 모형을 취하고 있습니다. 또한 정책 분류에 따르면 로이의 규제 정책, 윌슨의 고객 정치의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규제의 범위가 플랫폼의 중개 거래에 한정된 것과 같이 처음에 지적된 법률안의 문제점은 기존 입법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습니다. 이는 규제 기관, 정책 결정 이론, 정책 유형의 각각의 특성이 잘못 결합된 결과입니다. 먼저, 위원회 조직의 장점인 전문성은 점증주의라는 정책 결정 구조의 정치적 타협이라는 특성으로 인해 자신의 장점을 제대로 살리고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한 다른 이해 관계자들의 의견이 이익 집단의 의견보다 경시된 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점증주의적 모형과 고객 정치 모형의 특성인 신속성이 플랫폼 산업이 급속도로 성장하여 제대로 국내 시장에 안정적으로 착수하기도 전에 수기를 건너뛴 채 빠르게 규제 법안이 입법되는 원인이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위원회 조직 특유의 안정성과 책임성 분산, 그리고 점증주의 모형의 보수적인 태도에 따라 해당 규제 법안은 신사업인 IT 산업 환경을 제대로 반영하고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책임 회피적인 성향이 기존 공정거래법과의 별 차이가 없는 규제를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해당 규제 법안의 문제점에 대해 종합하여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은 이렇게 제시한 다양한 문제점들에 대해 저희 팀이 고려한 현 플랫폼 규제의 개선 방안에 대해 논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규제 기관에 대한 문제 해결을 위한 개선 방안입니다. 현재는 위원장 이하 상임 및 부위원장 중 IT 및 기술 분야의 전문위원이 전무한 상황입니다. 따라서 다수 결정권자의 정책 참여가 이뤄지는 만큼 IT 플랫폼에 대한 전문성을 확보한 인원이 정책 결정 과정에 참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법률 자체가 아직 모호하게 규정하고 있는 부분들이 존재함에 따라 신속한 판단을 위해 공정위가 구체적인 법률 가이드라인을 따로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방통위와 소관 다툼을 벌일 것이 아닌 함께 협력하여 기타 전문 부서와 함께 해당 규제에 대한 전담 인력을 확충하고 협력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정책 탐색 과정에 대한 문제 해결 방안으로는 점증주의 모형의 고질적인 문제인 기존 환경 변화에 대한 약한 대응력을 기르기 위해 좀 더 새롭고 적극적인 태도가 필요하다는 논의가 제시되었습니다. 특히 포스트 코로나를 염두에 둔 급격한 환경 변화에 점증주의적인 보수적인 태도는 더 이상 적합하지 않으므로 새로운 접근이 필요하다는 논의를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규제 법안 내의 문제의 경우 규제 적용 대상의 범위를 글로벌 기업까지 확대해야 하며 피해를 볼 수도 있는 신규 플랫폼 사업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적용 기준의 상승 역시 필요하다는 결론을 도출하였습니다. 그리고 지금과 같이 단순히 플랫폼 사업자와 이용 사업자 간의 관계만 규율할 것이 아닌 또 한 부분의 실질적 피해자에 해당하는 소비자들에 대해서도
보호 규제가 필요하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